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낙서입니다. 하도와 낙서 중에 낙서인데, 낙서는 하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도를 알아야 낙서를 압니다. 자, 우리가 낙서라는 이게 뭐냐면 거북의 등껍질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있었겠죠? 거북의 등껍질에 이런 숫자의 개수에 주름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일단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마방진이에요. 어디로 더해도 몇이 되는 숫자? 15가 되는 숫자. 이게 낙서입니다. 원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개념이에요. 마방진이라는 개념이. 자, 그런데 아까 하도는 상생을 얘기했다면 낙서는 상극을 얘기해요. 상극을 얘기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하도를 알면 낙서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하도에서 숫자를 봤죠. 자, 오는 뭐예요? 오행상? 토죠. 오행으로 봤을 때 오는. 자, 그 다음에 수는 몇 자예요? 1, 6이죠. 요렇게 묶으면 수죠. 그죠? 1, 6이 수예요. 자, 그 다음에 화는요, 숫자로 2, 7이죠. 요렇게 묶으면 화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 찾아야겠죠. 목은 3, 8이죠. 요렇게 묶으면 목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죠? 4, 9. 요렇게 묶으면 금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 하도의 숫자를 배우지 않으면 마방진에 이게 안 풀려요. 마방진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 토,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수, 목, 금, 화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낙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행은 어찌 더해도 무엇이 된다? 15. 다시 얘기하면 15는 그러면 화수목금토 중에 따지면 뭐예요? 오행으로 따지면 토죠. 15잖아요. 10도 토고 5도 토니까 15 다 해봐야 뭐예요? 토예요. 중심, 중앙이 된다요. 그죠? 그러니까 마방진이라는 건 완벽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균형이, 자, 수생목도 되지만 이게 극이 돼요. 화극금, 목, 금금목. 이게 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극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게 생이죠. 서로 조화롭게 흘러가는 거야. 하도는 무슨 수생목, 목생, 그건 다시 배울 거지만 그거는 안 배웠으니까 거기서 그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방진은 극입니다. 그래서 수극화, 금금목, 얘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자연의 조화라는 건 생으로만 조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제어함으로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이라는 건. 그래서 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극도 자연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흔히 들어보는 오행의 상생, 상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게임 보면은 상생, 상극이라는 게 나오죠.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만화 보면 뭐하고 만나면 좋고, 뭐하고 만나면 안 좋고, 막 뭐하고 뭐는 극이억 안 맞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의 기초적인 지식. 그래서 마방진이라는 거는 그 오행의 상극으로 인해서 중도 균형을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극이라는 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사주 풀다가 그런 얘기해요. 극이면 살이에요. 극이면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이면. 그러면 살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분명히 사주 오행상으로도 극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극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극도 상생, 상극을 다 해서, 다 합쳐서 자연의 법칙, 조화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상생만 좋고 상극은 나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낙서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뭐 낙서는 언제 시작한 건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하도의 생수성수가 합쳐진 게 낙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낙서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끝인데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더 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왜 사주팔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뽑히는 거고 어떤 법칙으로 해지고, 이거는 다시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강의를 하면 이해 못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사주팔자를 뽑는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오행을 얘기하고 십천간을 얘기하고 십이지지를 얘기할 때 계속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뽑는 법에 앞서서 대입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입해 보면 말이 안 돼요. 나중에 말이 안 돼요. 처음엔 말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오행이 뭐가 많으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가 많으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화가 많으니까 뭐가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는 만큼을 꼭 쓰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오행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이런 거고, 내가 이런 거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써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좀 안 맞아요. 근데 맞는 것만 보여요. 왜? 처음 배웠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맞는 것만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십천간을 하면 좀 안 맞아요. 그럼 십천간의 내용을 또 써요. 십이지지 내용을 쓰면 또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계속 내용이 바뀌겠죠. 근데 왜 쓰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까먹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걸 잘 몰라요. 그냥 계속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되냐면 그 사람한테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제발 어설프게 배워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더 배웠다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 이걸 배우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나도 못 알아들어서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사입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많이 배웠구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적는 건 상관없어요. 내 사주, 내 가족 사주, 내가 제일 친한 사람 사주들, 그거 사주 쭉 뽑아놓고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야. 한 3장에서 4장 정도 빈칸 내놓고 내가 지금 배운 걸로 적어놓고 또 배운 것도 또 적고 또 배운 걸로 또 적고. 그러면 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냐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이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사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 그 스토리를 알면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스토리를 알면 이게 적용이 되고 이래서 이렇고 그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죠. 나만큼 나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스토리를 가지고 뽑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부모, 자식, 형제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 친구도 오래된 친구를 뽑아야 돼요. 그 친구의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 나가면서 발전되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를 알면 내가 그때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때는 이걸 하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이때는 이걸 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잡아가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이 되면 사주를 해석할 수 있겠다. 개뿔도 없어요. 그런 수준 없습니다. 계속 배워도 계속 새로운 게 사주예요. 왜? 사람이 계속 새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버릇해야 나중에도 이렇게 실제로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배우면 그때부터 해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우면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해석하고 있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오행만 알면 해석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지 안 하는지 풀이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재밌어요. 또 해볼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내가 이만큼 알면 그때부터 해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해석 못해요.
나중에 해석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데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제발 내가 해석 제대로 하기 전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사주 배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말이 바뀌어? 이제 알았다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었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얘기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믿겠어? 그렇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거를 일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안 받거나 하지 마세요. 돈 안 받거나 조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비예요. 나도 복이 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는 모르겠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그리고 알면 돈을 받고 보세요. 그게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더라도 보고 보시고 그래야 내가 책임감을 가져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뽑아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가장 쉬워요. 만세력 보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책으로 안 봐요. 잘. 왜냐면 책으로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플 찾으세요. 만세력이라고 치면 나와요. 만세력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끝나고는 특정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냥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연, 월, 일, 시로 나오건 이렇게 나오건 시, 일, 월, 연으로 나오건 이렇게 두 가지 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부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고 연월일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방향이 틀린데 옛날은 이 방향이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자를 이렇게 안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쓰는 건 한자 식으로 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옛날은 이게 정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어색했던 거야. 근데 요즘은 이쪽 세로로 이렇게 안 쓰죠. 요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갖고 요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요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래서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럼 연애자평도 이렇게 썼는데 그럼 그 사람이 무식한 거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쓰기 편하게 한 거야. 왜냐면 이렇게 나온 건 한자를 밑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책도 많아요. 제 책도 이렇게 썼어요. 연애자평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누구냐죠. 나이가 사주가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당겨져 있어요.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이 위에를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밑에를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 지지인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중이 누구냐면 나는 얘예요. 얘. 여기선 얘 여기선 얘.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원이라고 써있어요. 그건 뭐든 똑같아요. 연을 이렇게 썼던 무조건 1의 천간에는 1원이라고 써있어요. 얘가 나예요. 얘가 1원이 나요. 그러니까 그 1원이 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건 이제 십천간으로 써 있는데 그건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십천간을 하나하나 풀려주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1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시작하면 되고 그걸 보면서 나머지 천간을 보고 나머지 지지를 보고 나머지 역할을 보고 나머지 구성을 보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나마 내가 뭔지를 알아야 계속 대입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뽑을 줄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십천간 12지지 몰라도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그림 쭉 그려놓고 나라는 거 중간으로 표시해놓고 아 내가 이거였으니까 내가 오행이 뭔가는 지금 알 수 있겠죠. 왜? 거기에 밑에 써있어요. 화수목금토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 오행이 뭐였구나 그러면 오늘 받은 걸로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총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노트는 제 강의 노트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다가 쓰면 되니까. 근데 이 사주 노트는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렇게 쭉 있는 게 저게 다 이때까지 사주 봤던 사람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면은 이게 제가 쓰는 어플은 이제 몇 월 며칠에 받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거 찾아서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보고 이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영업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영업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기억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고요. 신뢰감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주를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만약에 업으로 한다고 뭐 한대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내용을 그 노트에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고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를 쭉 써놓고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그걸 보고 먼저 보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잘 본 건지, 그러니까 처음엔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봐요. 나중에는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어서 막 나 공무원 시험에 하려고 했는데 보러 왔어요. 그럼 공무원 시험이 잘 됐는지, 어떻게 잘 되셨나요? 하고 얘기를 하겠죠. 잘 됐으니까 왔겠죠. 안 됐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노하우죠. 노하우인데 그건 실제로 뭐 단골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냥 한 사람 보고 끝내고 한 사람 보고 끝내고 하면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적으라고 한 거고, 꼭 중요한 거는 사주 노트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노트는 없어도 되지만 공책 보면 되니까 없어도 되지만 사주 노트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주를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셔야 되고, 처음에는 그래서 4장이나 5장 비워 놓으셔야 돼요. 특히 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재밌는 일한데 지금은 안 적는데 제가 노트마다 제 첫 장은 제 사주를 적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제 사주를 보고 시작했어요. 그게 한 1, 2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는 안 봐도 일단은 내 사주를 적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사주를 안 적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제 사주를 적었습니다. 본 거예요. 내 사주를 계속. 나는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지. 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반문 때문에 항상 사주 노트 맨 첫 장엔 제 사주를 반드시 적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왜? 내 사주부터 못 보는데 남의 사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 사주 무조건 보고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짬밥을 먹었다고 먹어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좀 웃길 것 같아서 안 적는데, 적는 건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끝까지 가도 제가 봤을 땐 그 버릇은 좋아요. 자기 사주 한 번씩 보는 거. 왜냐하면 의외로 자기 사주 볼 일이 없어요. 저는 봐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업을 하다 보면 자기 사주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계속 궁금해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계속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사주를 공부하면요, 사주가 좀 이해가 쉬워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는 반드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건데, 제가 아까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주를 얘기했을 때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도 설명돼야 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돼야 비법이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주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통계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주는 통계학이죠. 사주는 통계학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는 통계학일까요? 통계도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통계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통계학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주는 통계학이 아니라 철학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그 흔히 하는 말, 공자에게 가서 묻죠.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물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석가에게 묻죠.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경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공자왈, 맹자왈. 그게 뭐예요? 가라사대. 누구? 가라사대.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럼 사주도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온 건 점치러 온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철학원이에요. 철학원인데 그래서 사주는 엄정하게 얘기하면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짜 철학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근거로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사주인데 내 기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사주라는 건 뭐냐면 이 사주라는 건 역학이죠. 사주라는 건 역학에서 나온 거야. 자, 역학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학문이에요. 역학은 가장 완벽한 학문이에요. 왜? 해 뜨고 해 지는 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완벽한 학문이죠. 그 완벽한 학문, 논리적인 이 틀에 사람의 기륭하복을 넣어서 해석한 게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기륭하복을 넣어서 해석한 게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사주는 철학이자 역학인 거예요. 역학을 논리적. 그래서 사주는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비과학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안 싸우는데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사주가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야, 아인슈타인 이론도 실증된 거 없어. 요번에 하나인가 두 개 실증됐다고 난리가 났죠. 실증된 거 없어요. 실증되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지. 그게 실증되었냐. 그러니까 네가 사주가 이러니까 당신 이렇게 살았는 게 진짜 맞지. 이게 사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당신 이렇게 산 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주고 철학이지. 이거 맞추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철학을 실증이라고 보면 통계학으로 보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는 철학인 거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런데 통계학이 반은 맞다고 그랬죠. 왜 반은 맞냐. 이게 살 때문에 그래요. 살. 또는 비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어떻게 됐든 간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너무 어렵죠.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살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자 정승된 사람들의 사주를 모은 거예요. 이게 족보예요. 족보 사주하면 족보 얘기해요. 이 족보가 여기는 정승된 사람들의 사주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장군의 사주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도둑놈의 사주도 모았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사주도 모았고 불에 빠져 죽은 사람도 사주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건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 그럼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은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뭐 문창성, 그러니까 무슨 성 붙은 것도 원래 살이에요. 뭐 문창성, 반한살 이런 것도 다 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모은 거예요. 사주를 쭉 모았어요. 족보를. 그래서 뭘 찾아낸 거냐면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아니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얘네 공통점. 얘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주를 쭉 모아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 이 사주를 쭉 모아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사주를 쭉 모아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 그게 뭐예요? 통계예요. 모아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요. 그러니까 통계는 이런 거죠. 점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얘가 통계죠. 이게 통계학이에요. 통계라는 건 평균을 내는 게 통계학이 아닙니다. 사람들 잘못 아는데 통계학이라는 건 평균 내는 건 통계학 아닙니다. 통계라는 건 평균이 없어요. 표본이 있지. 평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건 얘를 모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많이 모이는 애들도 있지만 안 모이는 애들도 있어요. 오이씨 여기 없는 애들이 있네. 얘는 이 기본이 하나도 없는데 얘는 장군 됐고 정승 됐고 막 이래. 얘네 버리고 얘네 표본 가장 많이 모인 것을 통계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얘가 정승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장군이 되겠거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통계죠. 그게 살인데 자 여기서 끝나면 멋이 없어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얘는 뭐 역학이나 사주는
과학이니까 뭐 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죠?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논리적이라는 게. 자, 살이고 비법인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비법으로 끝나요. 이게 진짜 살이나 뭐가 붙으려면 뭐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이 있다는 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승이 된 거예요. 장군이 될 만한 사주를 쭉 모아봤는데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하나만 있겠어요? 이 공통점도 있고 저 공통점도 있고 공통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역학에 비추어서 설명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살이나 성이나 뭐나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살, 성, 사주 이런 거예요. 왜? 너무 철학적이기만 하면 힘들잖아. 뭐 보고 당신 정승 될지, 당신 장군 될지, 당신 그냥 일하다 죽을지, 당신 뭐 할지 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잘 살면 돼요. 그럼 여길 뭐 하러 왔어? 그런 거 얘기하려면. 그래서 나온 게 통계학이고 살인데 그거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논리적, 즉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살도 저는 많이 안 봐요. 저는 살 많이 안 보는데 살이 이렇게 증명된 게 한 100살 정도 돼요. 100개 정도의 살이 있어요. 100살 정도 되고 나와 있는 건 한 1000살이 넘는데요. 1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100살 정도는 거의 다 논리적으로 분석이 됐고요. 1000살에 가까우면 그건 비법에 가까워요. 나만 알고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에 빠지면 안 돼요. 비법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점쟁이 돼요. 나중에 이거 이런지 아닌지 그것만 맞춰보고 앉아있어요. 그것만 맞춰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판나요. 왜? 안 맞는 사람한테 이제 할 말이 없어. 맞는 사람한테는 잘 맞는데 안 맞는 사람한테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에 빠지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살에 빠지라고. 근데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그거는 가르칩니다. 거기까지는 가르치는데 그 외에는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체험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쓰셔도 돼요. 내 비법이니까. 내 비법이니까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살을 많이 애우시지 마시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정도만 삼으시면 되고, 그래서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나 통계학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통계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살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통계학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면 안 돼요. 사주는 역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역학. 왜? 옛날에는 똑똑한 놈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은 뭐 생리학자이자 관상가이자 그 다음에 미술가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다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다 해먹은 게 아니라 다른 우리 동양 사람들도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을 공부하는 애가 사서삼경도 하는 거고 주역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는 거고 저것도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학문인 역학에 사람의 살아가는 철학도 결부시켜 본 게 사주운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는 알아먹고 나도 무엇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